해면상 혈관종과 관련된 보험금 분쟁이 굉장히 좀 많아. 안녕하세요. 뉴스포트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손사TV를 운영하고 있는 한상훈입니다. 뇌혈관 질환 중에서 가장 큰 범위가 뇌혈관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뇌출혈이 있고 뇌졸중이 있죠. 네. 뇌출혈 뇌출혈이 제일 심각한 거죠. 진단금이 몇 천만 원 혹은 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해면상 혈관종이란 게 있다고 말씀 주셨어요. 네. 해면상은 말 그대로 우리 벌집 모양처럼 육각형 모양인데 모세 혈관이 그런 해면상처럼 해서 혈관 육각형. 기형을 나타내는 종양을 해면상 혈관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사분들마다 혈관 기형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뇌종양 중에 하나다 보시는 견해가 있어요. 이 모세혈관이 조금씩 커지나 보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증식을 하고 덩어리로 모여진 거죠. 혈관 기형으로 보시는 분들은 Q 코드를 부여하세요. 선천성 코드예요. 아이들한테 네,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코드잖아요. 뭐 60대, 70대 해면상 혈관종이 확인됐다 그럼 Q 코드가 부여가 그래요?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혈관 코드, 뭐 I 코드가 부여되진 않아요. 이게 주류고요. 뇌종양 코드를 부여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크게 우리가 얘기할 건 지금은 아니고요. 양성 뇌종양 진단비 관련돼선 D코드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건 아니고 Q코드든 D코드든 정상적인 뇌 안에 혈관기형이든 뇌종양이든 뭐가 있으면 뇌출혈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죠. 그렇죠. 근데 해면상 혈관종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서서히 증식해요. 물론 나이가 어릴수록 급격하게 증식하거나 해당 부위가 안 좋아서 장애가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해면상 혈관종을 어떻게 발견하시냐면 건강검진에서 뇌 영상을 한번 찍어보셨다가 나 아무 증상이 없는데 이제 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큰 병원 가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면상 혈관종입니다. 이제 거기에 갑자기 뇌출혈 코드가 같이 툭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검사 결과지를 이렇게 봤을 때 해면상 혈관종만 있다면 뭐 크게 문제될 거 없고 보험금 청구할 거 없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출혈이 있다면 뇌출혈 진단비를 받으실 수가 있는 있죠, 거죠. 예. 그러면 뇌출혈 진단 코드가 같이 나왔는데 보험회사가 바로 주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영상을 찍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를 이렇게 보면 I60에서 I62까지가 이제 뇌출혈인데 그 코드를 부여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게 뇌출혈 진단비고 내가 가입한 상품 중에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있으면 세 개를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예. 뇌졸중 진단비만 가입하셔도 뇌출혈이기 때문에 받으실 수가 있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만 가입하셔도 받으실 수가 있는 있고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뇌출혈은 뇌혈관을 담보하는 모든 담보의 청구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고액의 청구권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경우는 보험회사도 쉽사리 주지 않는다. 뇌출혈 진단비는요 외상만 아니면 줘요. 마이크로빌리디라고 해서 이게 출혈이냐 아니냐 막 이렇게 애매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나 문제가 되지 영상 판독지에서 이거 출혈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올 정도면 보험회사에서 돈을 그냥 서면으로 주고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해면상 혈관종은 말 그대로 증식하죠. 네. 그러면 이 출혈이 종양 내부에서 있는 걸 뇌출혈로 봐야 되나? 이게 뇌출혈이야? 종양 내부에서 있는 게? 뇌에 있는 종양인데 근데 이 그 종양 안에 안에 또 출혈이 있는 있으면 거니까 무언가 흘러서 내 안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게 외부 출혈이면 돈을 줄 거냐 이거죠. 이 종양으로 인한 출혈이면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보험회사에서 어떤 사례에 돈을 안 준다라기보다도 이런 경우만 돈을 주는 거예요. 자발적인 출혈.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뇌로 가서 혈액과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잖아요. 근데 혈압이 높거나 고지혈증이 높거나 이래서 혈관이 좁아져서 압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이제 터지는 거. 원발성 이제 뇌출혈이라고 하니까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거는 그것만 보상하는 거예요. 외상으로 인한 거를 왜 보상을 안 하겠어요? 첫 번째로는 뇌출혈은 질병이죠. 사고는 상해죠. 질병만을 담보하겠다. 그러니까 외상성 출혈은 우리가 담보하는 영역이 아니다. 라는 거고 그런 외상이나 이런 것도 무언가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질병이라는 건 결국 자발적으로 출혈이 일어난 것만 우리는 질병이란 담보하에 보상을 하는 거다. 그러면 종양이라는 2차적인 요인에 의해서 출혈이 발생했다라는 건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질병 코딩 지침서를 보시면 종양으로 인한 뇌출혈은 별도로 코드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어찌됐든 이거 해면상 혈관종이라는 종양으로 인해서 그게 증식하는 과정에서 주변 혈관을 압박하든 아니면 이거 자체에서 흘러나왔든 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해면상 혈관종으로 수술하시는 케이스가 매우 드물어요. 증식이 굉장히 느리니까 의사분들도 처음에 발견됐을
있을 때는 6개월에 한 번씩 찍읍시다 하다가 1년 그 다음 2년으로 넘어가요. 종양은 머리에 있지만 수술 안 하고 그냥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출혈의 원인을 명확하게 영상만 보고 누가 판단할 수 있어요? 보수적인 분들은 출혈 코드도 부여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환자분들 돈을 조금 받았으면 하시는 분들은 출혈 코드 부여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출혈의 원인은 그 의사분이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이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해면상 혈관종으로 진단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판독지를 통해서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치료받고 있는 의사가 굉장히 보수적인 의사라 내추럴 코드를 같이 안 넣어줘. 출혈이 있는데 이 환자분은 청구도 못 해보고 돈도 그쵸.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코드는 넣어줬어요. 코드는 넣어주니까 너무 좋아서 청구를 하죠. 그럼 보험회사가 조사 나올 거 아니에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알아차리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빨리 자기 자신의 의학적인 근거와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교통사고 같이 저희한테 경미한 사고로도 문의 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 하시면 좀 나으실 거예요 라고 하면 말로만 해서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해면상 혈관종과 관련된 뇌출혈 진단비 건은요, 말로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아니에요. 일단 다 봐야겠네요. 예, 기본적으로 판독지를 본인들이 보시기가 어려우실 수 있고 진단이 안 나오실 수가 있고 나와서 싸운다고 해도 보험회사가 싸움을 건다는 건 아무 근거 없이 싸움을 거는 건 아니에요. 해면상 혈관종과 관련된 뇌출혈 진단비 분쟁은 예전부터 있어 왔고 보험회사가 이긴 사례가 반드시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나 출혈이고 의사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안 주려고 하냐, 이렇게 감정 싸움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의학적으로 최대한 이게 뇌출혈이 맞고 코딘 지침서 상의 행정적인 지침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행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률적으로 이 약관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 건은 세 가지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의학적으로 이게 출혈이 맞다. 출혈이 맞으면 코딩을 부여해도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 코딩이 부여가 됐을 때 법률적으로 이 약관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 라는 단계가 맞아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 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해면상 혈관종에 대한 출혈이 빈번한가요? 많이 있어요. 대부분 해면상 혈관종 환자분들은 뇌수막종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미세하지만 증식을 해요. 환자의 뇌실질 내의 압이 높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주변 혈관도 압박을 할 거고 아니면 이 종양 자체가 증식하면서 여기서 또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면상 혈관종은 Q코드거든요. 종양으로 보는 코드는 D고요. 그러면 이거는 혈관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Q는. 네. 그러면 그 혈관에서 어찌됐든 피가 나오면 뭐예요? 뇌출혈인 거죠. 진료받으신 분이 D의 성향이 있다. 그러면 내부적인 출혈은 출혈 코드를 안 넣어주시겠죠. 그 주변 출혈도 또 출혈 코드를 안 넣어주시고 대학병원 선생님들 보면 보험회사에서 교수님들도 압박하고 막 이러잖아요. 뭐 서류도 보내고 그런 것들을 한두 번 겪어보신 분들은 나는 치료하고 싶지 환자 보험금에 관여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선생님들이. 그쵸. 그런 문제가 있어요. 형평성에 맞지. 통상 D코드가 Q코드보다 네. 보험금이 많죠. D코드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양성뇌종양 진단비밖에 없어요. 그게 해면상 혈관종을 종양으로 봤을 때 제자리암이나 경계성 종양이나 암으로 보는 건 아니니까 그럼 양성이잖아요. 양성뇌종양 진단비 뭐 이런 거 그럼 몇십만 원 정도. 네, 그거 받고 끝나시는 거고 Q코드로 인정이 돼서 출혈은 대부분 우리가 건강보험 한두 개에는 뇌출혈 진단비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뇌출혈 진단비가 훨씬 몇 천만 원 넘게 받는 거죠. 해면상 혈관종이다. 별로 증상도 없고요. 증상이 이미 나올 때는요. 증식이 많이 되신 거예요. 그 증상이 나오셔서 진단까지 나오시면 물론 좋겠지만 우연하게 나오신 경우엔 별거 아니고 그냥 지켜보면 돼요 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뇌종양은 있지만 문제될 건 없네 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판독지를 보셔서, 왜냐하면 판독지를 보는 환자들은 없어요.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띄워오세요 그럼 그때나 띄는 거지 자기가 먼저 볼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실 때 진단서 뛸 때 같이 판독지 띄시면 되거든요. 항상 띄셔서 읽어보셔서 출혈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의외로 그래서 해면상 혈관종과 관련된 보험금 분쟁이 굉장히 좀 많아. 이게 통상 건강검진을 본격적으로 하는 40대 이후에 오, 맞아요. 젊으신 분들은 증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알게 되죠. 아, 그쵸. 그쵸.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건강관리 해야지 하시면서 머리도 찍고 가슴도 찍고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연찮게 나오시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러면 네. Q코드가 되었을 경우에 보험금이 수천만 원쯤 네. 될 수 있으니 다퉈보는 거를 고민해봐도 된다. 그렇죠. 라고. 고민해보고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 Q코드만 있는 경우라면 그 병원 선생님은 I코드 부여를 안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병원을 바꿀지 말지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Q코드에 플러스 I코드를 같이 넣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뇌출혈이라고 환자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뇌출혈 코드가 나오면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판독지를 봐서 그 양은 얼마고 그 부위는 얼마고 영상의학과에서 판독한 내용들을 보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본 질환이었습니다. 해면상 혈관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이 이런 증상이 있고 이런 판독지가 있으면 꼭 한번 보험금 청구를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